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역전 다방 MC로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은입니다. 조 작가님. 네, 조 작가 조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 작가님 근황이 어떠십니까? 네, 뭐 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 저희가 만들잖아요. 거기에 또 조금 미력을 보태고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 네. 개관 날짜가 정확히 나왔나요? 아, 정확하진 않은데 5월 말쯤에 목표로. 네,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방 팀장님 근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네, 짐을 삼키십니까?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배는 안다게 배낭을 메고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푸른 언덕 아니고 하얀 언덕 홋카이도에 좀. 홋카이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까? 네. 와, 친일파. 네? 네. 좋습니까, 홋카이도? 네, 뭐 눈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볼 수 있는 평생의 눈을 며칠 예.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아, 친일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오늘 역전다방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1혁명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조 작가님? 오늘은 3.1혁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그 3.1혁명에 어떻게 참가를 했는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3.1혁명은 이제 흔히 전 민족이 참여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이제 참여한 건가요? 보통 이제 200만이라고 200만. 얘기를 하는데, 주체 측. 네네. 추산. 네. 우리 추산으로는 그렇고 그럼 헌병 경찰 추산으로는요? 110만 정도라고 우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인구를 잘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게 인구가 5천만이 아니고 네. 1925년에 공식적으로 조사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1900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한 5년마다 한 100만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추산을 해보면 1919년은 아마도 18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1800만 중에서 110만 네. 내지는 200만이 참가를 한 거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참가를 한 거죠. 뭐 일단 일제 추산으로도 110만 명이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네요. 네, 진짜 인구 1800만 중에서. 안 그렇습니까, 방 네. 팀장님? 우리가 이제 촛불 뭐 혁명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촛불 집회 많이 했지만 우리 추산하고 경찰 추산하고 이제 그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죠. 네. 10분의 1 정도 차이로 지금 후려치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거의 경찰 추산도 일본 측 추산 뭐 기록에도 일단 110만 명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엄청났다. 인구 거의 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그렇죠. 3.1혁명에 같이 함께했다. 이게 분명히 110만은 줄여서 기록한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측 추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좀 커야지. 일제 추산이 110만이면 저는 우리 측 추산으로는 1000만 명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추산이 원래 한 10분의 1 정도니까 네. 거의 1800만 중에서 1000만은 나왔다. 네, 이게 이제 네? 200만이라는 추산이 네. 해외에 있는 그 분들이 네. 이제 국내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추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산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네. 참여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혁명이 3.1혁명이다. 네.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방 팀장님? 일단 3월 1일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 뭐 3월 1일 날 시작해서 네. 6월 초순까지 시위가 이제 이어졌으니까요.
거의 뭐 몇 달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000회 이상 시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일본 측이 기록한 것만 해도 1,214회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일본에선 당연히 이제 축소해서 기록했을 텐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했던 뭐 이 운동 자체는 시위가 엄청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제 추산 1214회면 한 3,500회 이상.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단순하게. 자, 그럼 정리하면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됐던 시위. 그리고 최소 1214회 이상의 어떤 시위와 집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3.1혁명 때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몇 명, 200만 명, 만약에 우리가 얕게 잡아도 200만 명 중에서 몇 분 안 된다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 그렇죠. 네. 그리고 33인. 네, 33인. 저는 그 정도인데요. 네. 방 팀장님 거기에 더해서 뭐 또 아는 분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 해서 오늘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오늘 방송을 놓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자유자재로 네. 어떤 광고 멘트까지 대단합니다. 자, 3.1혁명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여기저기 씨앗을 뿌리고 댕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씨앗을 뿌리고 댕겼습니까? 네. 조 혁명의 씨앗을 조 뿌리고 작가님 보면은 그 댕긴다는 표현 상당히 좋아하세요. 네. 불을 댕기는 것처럼. 그럼 여기저기 씨앗을 뿌리고 댕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시작은 여운형이었습니다. 몽양 선생. 네. 그래요. 네. 이분이 저기 북경에 네.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인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북경을 방문을 해요. 북경에 뭐 대형 공사가 있었나 보죠. 크레인이 방문한 거죠.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튀는군요. 미안합니다. 네. 그 크레인이라는 특사가 방문을 하는데 이 소식을 여운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운형 선생이 직접 이분을 만나러 가는데 크레인이라는 사람은 왜 왔냐면 북경에 왜 왔냐면 파리 강화 회의에 그 중국이 참여해달라 그런 걸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연설에서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세계 모든 약소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걸 듣고는 이제 여운형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죠. 희망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직접 이 사람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독립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크레인이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의 통치에 그 불복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세계 만방에 좀 표현을 해라.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독립에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상당히 고무됐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이 신한청년당이라고 그때 자기가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모였던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그 독립운동 단체를 소집을 해가지고 독립청원서를 하나 작성을 한 다음에 하나는 윌슨한테 보내고 하나는 파리 광화에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파리 광화에 보낼 때 이제 대표를 선정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규식 선생이라고 김규식 선생한테 독립청원서를 보내고 파리에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신한청년당 당원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다 파견을 해요. 그래갖고 이런 독립운동을 우리가 좀 크게 하자고 이제 선동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갖고 장덕수라는 분은 일본으로 가고 선우역과 김철이라는 분은 조선으로. 그다음에 만주와 연해주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크게 독립운동을 한번 하자라고 이제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소식이 이제 점점 퍼졌을 거 아닙니까? 여운형 선생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이렇게 뭐 선언이 됐다라는 소식이 각 독립운동하는 단체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민족 자결주의가 아까 지난 시간에 윌슨이 이렇게 막 뭐 축소해서 발표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곳곳에 또 연설을 하고 댕길 때에는 민족 자결주의를 직접 막 언급하고 댕겼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주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미주의 한인들, 특히 이제 대한인 국민회, 그 미주의 대한인 국민회도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우리도 그러면 파리에다가 대표를 보내자. 그래서 대표를 3명을 뽑아요.
이승만, 정한경, 민참호 이 세 분을 뽑아가지고 파리로 보내려고 하는데 네. 보내지 못합니다. 왜요? 미국에서 여권을 안 줘요. 왜요? 파리 광화의에 참가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들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고무돼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한국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아니 크레인이 가서 네? 얘기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크레인이 어떻게 보면은 여웅연 선생을 진짜 부채질해놓고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쫙 고양시켜갖고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진짜 미국은 참 얼굴이 두 개예요 정말 보면 표리부동합니다 진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대표를 선정해서 대표로 파리에 보낸다더라 하는 소식이 네. 영자신문에 실립니다. 영자신문. 근데 이 영자신문이 일본에도 배달이 되는 영자신문이고 일본에서 만드는 영자신문에도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한인 유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고무가 돼요. 유학생들이.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3.1 운동보다 그러니까 3.1 혁명의 그 독립선언서에 앞선 2월 8일에 나온 28 독립선언. 그 28 독립선언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이제 또 누가 오냐면 중국에서 장독수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청년당에서 보냈던 분 장독수가 일본에 와가지고 또 중국의 소식을 막 전해주니까 이 일본의 유학생들이 또 더 많이 고무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광수는 이때 당시에 개인 자격으로 그냥 와가지고 중국 소식을 또 전해주고 근데 이광수가 글을 잘 쓰잖아요. 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8 독립선언을 기초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때만 해도 조선 식민지 청년들은 이광수한테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희망을 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광수는 배신의 아이콘은 아니었어요. 완전 독립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죠. 안타깝죠. 그럼 뭐 그걸로 치면 사실 3.1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변절을 하게 됐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송계백이라는 분이 또 가가지고 국내에 일본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전하면서 또 뭐냐면 28 독립선언서 그거 기초한 것도 딱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국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내인데 국내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국내 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제일 먼저 민족 자결주의를 접해요. 근데 거기 안에 매일신보도 들어 있습니다. 매일신보면은 조선 총독부 기관지 아닌가요? 네, 기관지예요. 근데 기관지인데도 이게 민족 자결주의를 굉장히 나쁜 걸로 나쁜 그렇게 걸로 보도를 했는데 2번. 읽는 사람들이 이제 오독을 하는 거죠. 오독이라기보다는 자기 본질을 파악하는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갑자기 제 선배가 하나 떠오르네요. 제 대학 선배가 있는데 굉장히 진짜 그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선배인데 늘 동아리방에서 조선일보를 읽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티 조선일보 운동도 많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늘 동아리방에 조선일보를 읽고 있어요. 그래갖고 후배들이 뭐 형은 맨날 조선일보만 읽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사설 거꾸로 생각해서 읽으면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당시에도 매일신보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기사를 썼지만 거꾸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거꾸로 받아들였더니 굉장히 민족자결주의는 조선한테 유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독립운동을 그러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 생각들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매일신보가 민족자결주의를 전한 언론이었다. 총독부 기관지가. 그래서 이제 천도 교수를 믿는 분들, 그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각각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따로따로 처음엔 준비했었는데 기독교, 천도교 분들이 각자 이제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연합을 하고 봤더니 학생들이 또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러니까 학생들하고도 또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세력이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불교 신자 몇 분
여기서 한용운 같은 스님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불교까지 해서 이제 유림 세력은 그럼 네, 유림 세력은 끝까지 이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약간 왕따를 당한 건가요? 왕따가 아니고 이제 소식이 느려. 지방에 있다 보니 아. 네, 소식이 느렸던 거죠. 그래갖고는 이분들은 나중에 알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선언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독립청원서를 자기끼리 작성을 하고 이걸 들고 이제 직접 상해로 갑니다. 네. 이분이 이제 심상 김창숙이라고 하는 네, 성균관대학교 창시했던 네, 그분이 이제 직접 상해로 가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려고. 심산 선생. 네. 그러니까 제가 성대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연합 집회하고 그러면은 성대생들 맨날 노래 불러갖고 제가 알거든요. 민족 성대 자랑찬 심산의 아들 딸이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이 노래 네, 맞습니다. 맞죠?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그걸 아니 남의 그런 거라니까 제가. 아니 그 예. 학교가 얼마나 그걸 많이 네,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3.1혁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학생들 포함해서 뭐 어쨌든 천도교, 기독교, 불교까지 해서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물밑에서 이제 조용조용 작업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들킬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조선총독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알았겠죠. 아니요. 정보 라인이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진짜요.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전혀 있죠? 몰랐어요. 이렇게 알았으면은 사찰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랬을 커질 텐데. 수가 없었죠.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3.1혁명은 기적 때문 기적. 하늘이 도와주신 그렇죠. 천우신조. 미라클. 아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처음에 이제 뭐냐면 비밀스럽게 모이는 비밀 집회를 하려고 모이자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한테 야 몇 월 며칠 날 모이니까 좀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와. 이게 이제 퍼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300명 400명이 모였네요. 거의 전교생이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몇 명만 모여갖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는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는 바람에 뭐냐면 300명, 400명이 모인 거죠. 그래갖고 모여 보니까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는 긴급히 이걸 종교 집회인 것처럼 찬송가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빨리 행사한 다음에 해산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정도인데 그래도 몰랐다는 거죠. 얘네들이 너무 그 강함만 믿고 그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 이렇게 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기적 같은 일이 그거는 벌어진 거죠. 뭐 중국에서도 상상을 못했었던 것이 우리 3.1혁명에 대해서 이제 제일 가장 먼저 인정한 게 이제 중국의 혁명 지도자들이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문 같은 경우에 순원. 네. 순원. 네. 네. 3.1혁명 이제 직후에 김창숙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라가 망한 지 10년이 못 돼서 이 같은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3.1혁명을 대혁명이다라고 칭송할 정도였어요. 아우 헝마오 이렇게 얘기해요. 대혁명. 예. 어찌됐건 정말 우리 조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3.1혁명은 이렇게 일제가 모를 정도로 그건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네. 자 드디어 이제 3.1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민족 대표 33인이 그런데 이제 그 파고다 공원으로 안 가고 태화관이라는 곳에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네. 뭐 유명 강사가 민족 대표들이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예. 요거 좀 한번 짚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원래 그 민족 대표 33인이 여기에 모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모이려고 다 협의를 했었는데 하루 전날 그 마지막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폭력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가면은 폭력화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따로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요리점인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언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알려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얘기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고다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니까 이제 몇 명이 가가지고 대표가 가가지고 이제 따졌다 그러죠. 아주 좀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같이 그래도 너네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우리랑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했는데 이제 안 돼가지고 학생은 학생대로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족 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처음부터 요 민족선언, 독립선언을 하는 이것까지만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경무총관부에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통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잡으러 오면 잡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순순히 연행에 응하는 걸로. 네. 좀 더 강하게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이게 스스로 연락을 하고 네. 연행에 그냥 이렇게 응하고 이거는 조금 이제, 소극적이면서 그렇다는 느낌이 좀 받는다는 거죠, 저는.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민족대표 33인이 지도까지 운동을 전체를 지도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쉬움.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33인은 자기들의 역할은 독립을 선언하는 것까지를 딱 목표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할을 너무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규정을 어쨌든 하고 지도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또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대표 33인이 우려했던 것처럼 뭐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3.1 혁명 때 잘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짝 기우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태화관에서 술판을 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폄하하는 거고요. 이게 뭐 술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죠. 축하를 하면서 독립 축하, 독립 선언을 하면서 이제 축하하는 축하주를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술판을 벌렸다 이러는 거는 너무 폄하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민족 대표라는 이름으로 33인이 서명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일본이 실제로 그 3.1 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붙잡은 다음에 처벌을 할 때 기존의 법령으로는 너무 형이 적으니까 새로운 법령까지 만들어가지고 중형으로 이제 그 처벌을 하려고 새로운 법까지 도입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자금을 동원하고 자기의 조직들, 종교 조직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3.1 혁명을 이렇게 크게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덧붙여서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것과 덧붙여서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것도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월 1일 날 실제로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를 벌였던 조직이 학생 조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를 그 여러 번 그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처음 준비할 때부터 2번의 시위를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3월 5일 날에도 한 번 더 큰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역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크게 하거든요. 이때 그 뭐냐면 인력거를 타고 2명의 학생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주 일제시대의 모습 같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그 민주화 투쟁에서 했던 학생운동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학생운동의 원류를 3.1 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처음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정치의 전면에 처음 나선. 28 독립선언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유학생들 맞아요. 그렇죠. 인력거 시위는 재밌네요. 우리가 트럭에서 구호 외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어떤 지도자들은 항상 뭘 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아니지, 멀리 보여야 돼. 그러니까요. 멀리 보여야 되니까 하여튼 뭘 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독립선언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라도 얘기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3.1 혁명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는 이제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잖아요. 요 내용은 이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제일 처음에 왜 오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목소리를 왜 이렇게 코믹하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선언하는 건데. 그러게요. 이거 편집해줘야겠네. 그래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딱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의와 인도, 생존과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다라는 것을 이제 세계에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약 3장에 보면은 네. 오직 자유로운 정신에 의하되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독립하는데 목적이 있지 다른 그러니까 일단 이민족 즉 누구야 일본을 배타하거나 걔네들을 어떻게 뭐 죽이거나 폭력적으로 하거나 이러려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저는 좀 되게 감동인데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고 MC는 하나 남았어요. 네. 최후의 1인이야.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최후의 일각. 네. 너 여기서도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요것만 아니면 너 살려준다라고 이제 마지막 최후에 지금 목에 일본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네. 그런데 이 최후의 일각에 네. 본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다. 아니죠. 조선은 독립국을 지향해야죠. 하지만 하여간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고요. 네. 갑자기 그러네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한용운 선생님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 민족의 정당한 의사가 우리는 독립국이라는 그 의사예요. 그렇죠. 이거를 발표하자. 그리고 그 대신 일체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용운 선생님이 마지막 공약 3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될지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시위가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에서 계속 이제 쭉 이어져 나가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까지 지방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거죠. 야, 근데 이게 시위가 확산되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진짜 어떤 통신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저는 그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도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 천도교 조직, 종교 조직, 그다음 기독교의 종교 조직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학생 조직들이 다 그 선언서들을 배포를 받아가지고 각 전국으로 이제 퍼뜨리는데 일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각 종교 조직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퍼져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그 시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시위를 조직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했다시피 인구 1,800만 가운데 20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은 넘게 참가한 그런 이제 혁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200만 명의 보통의 영웅, 보통의 영웅, 숨겨진 영웅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알아보죠. 네. 처음에 이제 그 인종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종익 선생. 이 인종익이라는 분이 그 잡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문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쉽게 바꿔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신 이제 인종익 선생과 친일 경찰인 이성근의 어떤 대화 같은 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제가 친일 경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 팀장님이 인종익 선생. 네. 그게 아무래도 좀 캐릭터에 맞겠죠? 네. 좋은 역할 주니까 상당히 기뻐하시네요. 아니 당연히 캐릭터에 맞죠. 알겠습니다. 그대는 무슨 까닭에 이러한 무모한 일을 기도했는가?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실패하면 또 뒤를 이어 나올 것이요. 백인이 죽으면 백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인심은 물이다. 한강이다. 아무리 막더라도 물은 흐르기 마련이다. 멋있죠. 가슴에 와닿네요. 인심은 물이다. 아무리 막더라도 물은 흐르기 마련이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계속 또 다시 나와 같은 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인종익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천도교인이었고 천도교. 보성사라고 하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의 사무원이었어요. 인쇄소. 근데 이분이 전사가 있습니다. 동학농민 전쟁에 참가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나이가 조금 있으셨겠네요. 이때 당시 나이가 49였어요. 49. 이분이 동학농민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고 예포라고 하는 지역
예. 거기에 예포 대접주 박덕칠 부대라고 있었는데 그 박덕칠 부대의 부대원이었어요. 농민전쟁 때. 네, 농민전쟁. 선언서를 이제 배포하셨다 그랬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이분이 하신 거예요? 선언서를 2,000부를 받았다고 해요. 네, 자기 주장입니다. 예. 2,000부를 받아가지고 전주에 배포를 한 1,800부 정도 예.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보는데 1위에도 배포를 했어요. 근데 1위에 배포한 거 숫자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숫자 이제 안 1위가 나오고. 없어졌고 익산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예, 익산이죠. 예. 그리고 익산에 전달을 했는데 익산에 몇 부가 전달됐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 200부를 들고 가다가 붙잡혔어요. 이성근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한테 잡혔는데 이때 증언에 의하면 보성사 사장은 3,000부를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00부라고 굳이 막 우겼던 건 뭐냐면 1위에 몇 부를 줬는지 그걸 숨기려고 끝까지 숨기려고.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전주도 안 밝혔어요. 전주도 안 밝히고 있다가 뭐냐면 날짜가 이제 하루 고문을 막 받으면서도 뭐냐면 하루 전주에서 이틀을 이제 운동을 끝나면 그렇죠. 얘기하려고. 전주에서 선언서가 다 배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내가 뭐 지금 뭐 숨겨서 뭐 하겠냐 그래갖고 이제 하나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위에서 또 배포했다는 거 조금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하셨어요. 훌륭한 분이네요. 인종익 선생. 네. 그럼 제가 역할을 맡았던 그 친일 경찰 이성근. 네.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 이성근은 천하의 친일파. 천하의 친일파? 네. 아, 아주 그게- 악독한 놈입니다. 아 그렇게 악랄한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민족이 이렇게 네. 어... 이때 당시 청주 경찰서 사법주임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인종익을 잡고 난 다음에 이걸 엄청나게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자마자 바로 서울로 승진을 합니다. 그래갖고 서울의 경무국에 이제 영전을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경시되고 그 다음에 이사관, 참여관, 그래서 충청남도 지사, 도지사. 네 도지사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매일신보 사장까지 합니다. 아 그 기관지 사장까지. 네네. 그래서 반민특위 49년도에 네. 반민특위 했을 때 당연히 체포가 됐고요. 체포됐지만 네. 처벌은 또 뭐 안 네, 받았겠죠. 병보석을 받았죠. 예, 네. 이제 반민특위 해산되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는데 그래도 뭐냐면 한국 전쟁 때 납북이 되는 바람에 한국 전쟁에 납북이 네, 됐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죠. 이런 천하의 친일파가 그렇군요. 이성근 당연히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겠네요. 공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성근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통의 영웅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분은 네. 어떤 분이냐면은 그때 당시 19살이에요. 19세. 네, 배재 보통학교로 다니던 김동혁이라는 학생. 이분도 댕겼습니까? 네, 저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다니면 안 됩니까? 조 작가님? 네. 전 지금은 댕기고 다 싶습니다. 3.1운동, 3.1혁명과 관련된 거라서요. 예. 모든 혁명의 불씨를 댕기는 거기 때문에 혁명의 불씨를 댕긴 분들이 댕기는 거죠. 주로 댕긴 거고. 네,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확 와닿네요. 네. 김동혁 선생. 당시에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는데 거기에 자기 품 안에 편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 예. 그 편지가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뭐 좋은 역할이니까 네. 우리 방 팀장님이 네. 감정을 실어서 작은 아버님께 올립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 소리는 귓전에 쟁쟁하고 사방에서 형사는 활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전일 저의 비밀 행위는 알고 계시다시피 선언서 배달과 독립신문 1, 2호의 배달과 기타 호의 배달의 책임으로서 지금까지 사방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동안 주목을 받은 일이 많이 있어서 여관에는 혼자만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출입하므로 자연히 주목을 받을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작은 일로 그들에게 체포되어 수일간 구류를 당하는 것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되지만 어떻게 하오리까. 미안하지만 저는 서울을 떠나오니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일 독립기가 휘날리고 전승고가 울릴 때는 서울을 떠난 일이 면목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숙부님 몸 조심하십시오. 절절하네요. 진짜. 네, 이 학생이 기독교 조직으로부터 이제 선언서를 받아요. 네. 선언서를 받아가지고 서울 각지에다가 배달을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 하다가 이제 경찰들이 막 추격을 해오니까 이때 당시에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걸 알면서 학생들이 그 있을 만한 곳은 다 수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해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서울을 떠나가지고 천안으로 가다가 천안에서 이제 천안에서 자기 고향인 홍성으로 가는 차를 타러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한테 잡히는 헌병 경찰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는 검거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품 안에 이 그 편지가 발견이 되면서 이 편지 속에 다 있잖아요. 진술서가 돼버렸어. 맞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다 있어요. 그리고 가만 읽어보시면 작은 아버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작은 아버지, 그렇죠. 이 작은 아버지가 저기 8살 차이밖에 안 나는 되게 막내 작은 아버지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서울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서울 유학을 하다가 뭐냐면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추격을 너무 받으니까 자기 혼자 이제 떠나는데 미안하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전달을 못한 거야. 이거를 미처 전달을 못하고 이거를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언서 배달, 독립신문 배달을 해놓고선 또 지금 잠깐 떠나는 거에 대한 너무 미안함이 여기 나타나는 게 나중에 훗날 독립기가 휘날리고 전승고가 울릴 때 제가 서울을 떠난 일이 결국은 면목 없는 일이 될 거다라고 무슨 윤동주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은 그 시 나가 훗날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학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맑고 깨끗한 진짜 자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이 학생이 친구하고 이제 같이 가다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해서 세 명이 같이 가다가 잡히는데 한 명은 뭐냐면 8개월형을 받고요. 그럼 자기는 1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때문에 이 편지 때문에 뭐냐면 4개월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한 명은 붙잡혔다는 얘기가 있고 첫 번째 그 조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라져요. 친구 가운데서요? 네,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는 백 써서 나왔네요. 그렇죠. 백이 있었어요. 이거 백 써서 나온 거죠. 뭐 1차 조서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없었다 그러면 이건 백 써서 나온 거죠. 야, 이거 뭐 모래시계.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도 고현정 씨 나올 때 아버지 박근영 아저씨가 이렇게 백 써갖고 고현정만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야. 백 써줄 집안이 아니야. 그 쓸데없는 얘기고요. 갑자기 느닷없는 말씀. 아니 내가 운동할 때 한 번도 안 잡혔거든요. 그 친구 아버지가 그냥 진도 나가시는데요. 그 친구 아버지가 경무총관부 회계과 경부였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었잖아요. 오석유 이름도 밝히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경시까지 올라간 다음에 군수로 영전을 해서 군수까지 했던 사람이고 친일인명사전에 있겠네요. 그렇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습니다. 그 우리 편지의 주인공인 배제학당 김동혁 당시 학생. 이분은 이제 그 후에 어떤 기록 같은 건 남아 있는 게 없나요? 뭐냐면 훈장도 받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훈장 애국장인가 아마 받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나중에 이제 유공자가 되셨군요. 신간의 활동을 좀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끝까지 막 그 재판 과정에서 막 투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술을 하는데 진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었다라고 이제 담담하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우리 김동혁 의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김동혁 선생.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조선독립신문이라고 조선독립신문. 한 장짜리 찌라시 같은 신문이에요. 지하신문. 몰래 만드는 신문이에요. 그 신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배포가 됐었는데 그 조선독립신문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조선독립신문 2호에 이런 게 있네요. 이번에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문서로 조선이 자원하여 합병하였다는 문서를 이완용 등이 강박하여 서명하도록 했는데 태왕이 불화하자 그날 밤 약으로 시해하였다더라.
네. 네. 이게 이제 독살설이 네. 문자화돼 가지고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쭉쭉쭉 퍼져 나갔던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큰 독립운동을 촉발하려고 이런 걸 일부러 이제 신문에 실어가지고 막 보도를 한 거죠. 네. 3호에 있는 내용 우리 방 팀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독립신문 3호에는 3일 밤 12시 폐쇄된 보신각에서 종소리가 쟁쟁하다. 일본 순사 이를 수사할 때 묘령의 소년 의원이 말하길 울리지 않기를 20년 천지신명 우리들의 울음을 살펴 금일 자유를 주었다. 이 어찌 자유종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의원이 체포되었다. 한 소년이 보신각에서 종소리를 울린 거군요. 네, 묘령의 소년. 실제로 팩트 정태영? 체크를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3일 밤 12시에 울렸어요. 네, 울렸는데 이게 잡힌 분이 묘령의 소년은 아니고요. 네. 30세 정도 되는 장년, 청년이 잡혔는데 이분이 이제 증언한 거에 의하면 내가 용기가 없어갖고 술 한 잔 먹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종을 땡땡땡 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거를 이 조선 독립신문에서는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올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선 독립신문이 지하신문이기 때문에 네. 그 조선 독립신문에 있는 기사가 100% 다 팩트는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조선 독립신문을 뭐 이렇게 자료까지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찾아보고 이게 전체 다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때 당시에 조선 독립신문 같은 지하신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렇죠. 등사기에다가 써가지고 우리도 뭐 촛불 집회 나가면 아무튼 뭐 그렇죠. 유인물이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그렇죠. 네. 그런 유인물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경성공업전문학교 2학년생 양재순이라는 분이 각성호라고 하는 불법 유인물. 일본 입장에서는 불법 유인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각성호. 이분이 또 엄청 멋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조국에 사는 자 읽어볼까요? 네, 각성호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조국에 사는 자 조국을 사랑하라. 자기의 천부인 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노예가 되는 자는 멸망에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부인 자유.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천부 인권을 이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인권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그거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이제 뭐냐면 남에게 양도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자. 그런 거죠. 네. 그리고요. 또 어떤 글이 있습니까? 2천만 동포의 시명과 삼천리 강산을 가진 우리 민족은 맨손임을 걱정하지 말라. 철암 대포는 각자의 마음에 있다. 멋있죠. 야, 이 문장에서는 어떤 호연지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 호방함. 비록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전혀 우리 꿀릴 게 없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항공모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음 속에 있던 철암 대포가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거잖아요.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막지 못했던 그것이 사실 이 조선 사람들의 힘 안에 있었던 겁니다. 3.1혁명이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면 당연히 또 이제 탄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응이 어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첫날부터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헌병 경찰 다 동원했고 소방대, 그다음에 일본인 민간인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진압을 했는데 기마 경찰들이 이제 칼을 휘두르는 건 굉장히 뭐 쉽게 칼을 휘둘렀고요. 칼 휘두르다 보니까 그 칼에 맞아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었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고.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조금 되게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갈고리, 그러니까 소방대가 동원이 됐다 했잖아요. 소방대는 그 소방 불을 끄는 장비로 갈고리를 사용했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민가들이 다 초가집으로 돼 있으니까 불이 나면 빨리 그 집을 긁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고리가 있었는데 이 갈고리를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막 던져가지고 그냥 군중 모여 있으면 그냥 던진 거군요. 그래갖고 머리 깨지는 분,
팔이 떨어져 나가는 분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엄청 잔인하게 이렇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학살이네요, 학살. 네. 예. 그리고 이제 이틀 두 번째 날 3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군대가 총을 쏴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의 시위가 그 북쪽 평양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컸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라 다카시라고 하는 그때 총리, 일본 총리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 외국인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하지만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눈치껏 뭐냐면 외국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총을 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나도록 시위가 진압이 잘 안 되니까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연코 필요한 탄압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이 두려워 복종하고 숨죽이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한 달 뒤부터는 군대를 더 추가로 파병을 시키고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그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거의 뭐 네. 초토화식. 그 중에 하나가 제합리 사건이 이런 정책 속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하면 네. 당연히 반발이 커지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지서 같은 데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투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아는 3.1혁명은 계속 비폭력의 기조를 유지했잖아요. 네. 그 전체적으로는 비폭력이었는데 네.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군중들이 이제 흥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기를 자기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무기들을 동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망이 같은 거. 그럴 수밖에 없죠. 눈앞에서 내 이웃들이 가족들이 네. 이렇게 죽어가는데 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습격한다거나 면사무소를 공격한다거나 불 지른다거나 그런 일들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반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무장해서 그렇죠. 폭력적인 투쟁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서에서 뭐 총기를 뺏거나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 방망이, 돌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명한 게 경기도의 화성 지역, 지금의 화성 지역에서 시위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명의 일본 경찰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3월 말에 송산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위를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이 일본 경찰이 군중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총을 쏜 거예요. 막. 네. 그래가지고 그 제일 앞장서서 오던 그 홍면홍이라고 하는 분이 어깨를 맞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일본 경찰이 무서우니까 자전거를 타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돌을 잘 던져요. 그렇죠. 돌을 던져서 돌로 던져가지고 정통으로 맞춰서 이 사람을 쓰러뜨려요. 네. 막 군중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발로 짓밟고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타해서 사망시킵니다. 네. 이런 우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네, 평화적으로 독립을 외치는 군중에게 네. 이렇게 총으로 발포를 해서 사람을 네. 죽게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장안면에도 있었는데 장안면, 우정면 두 군데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장들, 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장들이 시위를 주도한 사건인데 이때도 일본 경찰 순사가 뭐냐면 군중들한테 총을 쏜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흥분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경찰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구타를 해서 한 명을 사망시키는데 이때 재밌는 일은 뭐냐면 이때 면장 중에 장안 면장을 하는 김현묵이라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해요. 그럼 아까 그 조선 독립신문에 나왔던 이른바 모범 면장인가요? 그렇죠. 모범 면장인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네, 한번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네. 그 장안 면장 김현묵이 막 그때 자료에 의하면 만세를 부르려면 단호하게 하라. 총에 맞더라도 물러서지 마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모범 면장인데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뒤로는 뭘 준비했냐면 2통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한테 보내는 편지고 하나는 뭐냐면 이 시위가 성공했을 때
내가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편지. 그리고 하나는 이런 그렇게 두 개를 준비해요. 이런 장치 이런 일본 정부한테는 내가 변명, 내가 어쩔 수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만세 부르고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까지 다 발견돼. 두 통이 다 나와? 네네. 이런.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료로 남아 있고요. 이분은 결국에는 면장에서 잘려가지고 뭐냐면 아니 왜 네. 김현묵에서 MC노의 모습이 보이지? 이런 이준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을 안전 장치를 이준 막말을 삼가세요. 제가 왜 김현묵입니까? 사과하겠습니다. 예. 절대 아니죠. 이 인간은 진짜 기회주의자의 최고봉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끝도 안 좋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붙잡힌 다음에 네. 독립운동 한 것처럼 다 처벌을 받을 뻔해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계속 이제 변명을 해가지고 풀려나기는 하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죠. 그리고 면장에서는 당연히 잘렸고 네. 그 다음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네. 네. 더 고생을 해야죠. 와, 이런 기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그리고 아무리 농담이어도 이런 사람과 저를 빗대서 얘기한다는 건 이건 인신 공격 아닙니까? 제가 방 팀장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겠습니다. 와, 억울합니다, 진짜. 네. 친일 임명 사전은 없습니까, 김현묵?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궤심하잖아요. 그렇지, 그냥 인간적으로 예? 얍삽이지, 얍삽. 약삽을 넘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저는 이런 상상도 못했네. 이런 형의 인간 스타일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인간 스타일과 저를 아무리 농담이어도 비교했다는 거에 자, 사과하세요. 사과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MC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은 빌어서가 아니고 그냥 빌려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또 사과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격변의 시기잖아요. 네. 정말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다종다양한 인간이네. 진짜 다종다양한 인간의 어떤 진짜 그 인간성, 그 끝을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이 되면 그럼 우리 방 팀장님도 어떤 인간성을 보일 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네. 외국인들이 기록한 3.1 혁명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도 이때 당시에 그 선교사로 와 있는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록한 기록들이 이분들이 기록을 해서 이게 너무 조선에서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을 해갖고 자기네 그 외국으로 자기 조직으로 다 보내요. 그래갖고 이걸 소식을 알리려고 그래갖고 보내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풀려난 소녀 제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들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옷을 벗기는 건 아주 다반사고요. 구타하고 그다음에 불로 지지는 고문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여성들을 그 창피를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남자 제수들이 있는 곳을 일부러 지나가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인물들, 뭐 성 폭행에 준하는 그런 어떤 고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이 기록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록한 3.1 혁명을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네요. 조선인들은 한 자루의 총이나 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맨손을 들고 하느님과 정의를 부른다. 네. 최고의 찬사네요. 네. 일본은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겉으론 미소 짓는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 뭐 이런 기록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3.1 혁명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막 이제 외국 사람들도 알리려고 했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를 살았던 조선인들에게 만세 시위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 한 동네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바로 그 옆에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나오는 신문에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옆 동네에서 했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옆 동네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래서 우리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옆 동네에서 막 시위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일, 조선인이면 꼭 해야 되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3.1 혁명은 이런 한국인들이 당연히 하면서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속감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같은 민족,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3.1 혁명. 네. 네. 어떻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3.1 혁명은 독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는데요. 이게 만세 시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독립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어떤 건가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자유가 어떤 건가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분들은 출옥과 이후에 이제 출옥 직후에부터 이제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서 이제 출옥을 환영하는 막 대회가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커지니까 일제가 보도도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행사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럴 정도.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던 분들이 민족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체포를 피해서 해외로 나갔던 분들, 그다음에 3.1 혁명을 경험한 후에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해외로 나갔던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상해, 만주, 연해주에서 계속 독립운동에 종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 이후에 보면은 그 독립군 단체가 엄청 커지거든요.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 수천 명이 다 어디서 온 분들이냐? 이 대부분은 이렇게 국내에서 3.1운동 이후에 그 고국을 떠나서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이제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했던. 그래서 3.1운동, 3.1 혁명은 이런 독립운동자들을 양산했던 그런 운동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 유명하신 분들이 또 이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여운형 같은 분들, 김규식 같은 분들, 이 우익 쪽에서는 이런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거고요. 네. 좌익 쪽에서는 박헌영 같은 분들이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등사기 밀다가 해외로 가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3.1 혁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유관순 누나 얘기도 하고 3.1 운동 아주 뭐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3.1 혁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공부하는 네. 네, 그런 그냥 느낌이었고요. 단순히 뭐 태극기 품에 안고 만세만 했다는 정도로는 3.1 운동을 3.1 혁명을 설명하기가 뭐 충분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많이들 그냥 그 장면만 생각하니까. 네. 3.1 운동하면.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 아니라 왜 혁명인지 네. 이런 것도 네네. 조금씩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방 팀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 뭐 어쨌든 3.1 혁명이 왜 3.1 혁명인지는 다음 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어쨌든 그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숨겨져 있던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좀 더 역전다방에 맞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최대한 풀어내려고 했는데 이제 역시 또 짧은 시간이라서 충분히 다 쉽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3.1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에 좀 이렇게 기획을 더 크게 해가지고요. 3.1 네, 더 내년까지? 우리가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방 팀장님께서 연구소 분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방송 청취 또 많이 응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회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뭘 오랜만에 봬요. 지금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왜 지금 첫 인사를 하고 그래요? 끝 인사를 해야 될 시기에. 매주 역전다방 꼭 들어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널리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오늘 방송은 우리 방은희 팀장께서 연기하신 인종익 선생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대는 무슨 까닭에 이러한 무모한 일을 기도했는가?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실패하면 또 뒤를 이어 나올 것이고 백인이 죽으면 백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인심은 물이다.
한강이다. 아무리 막더라도 물은 흐르기 마련이다. 네. 자, 역전다방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